어. 자, 4페이지 봐봐요. 프린트해.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는 물질에 관한 거, 빅뱅에서 입자가 생기고 그 입자의 뭐 각 원소들의 특성,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을 어떻게 해갈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신소재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2부에서는 중력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력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중력 시스템이 각 권역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간다는 얘기지? 자, 이제 4개 권역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우리 지구계라고 하면 4개의 권역이 있고, 지구계가 아닌 부분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 지구계에는 어떤 권역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땅덩어리, 직권. 그거를 수권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기권. 그죠? 맞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거기 사는 생물들, 생물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직권이라는 건 암석이고, 수권이라는 건 물이고, 기권이라는 건 대기란 말이에요. 공기. 그렇죠? 그리고 생물권.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계의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시스템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끼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배우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지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외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외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양이겠죠. 태양. 그렇죠? 그 뒤쪽에 가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뭐 이렇게 배워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지구 시스템에서 각 시스템 권역들 안에 좀 배울 내용이 있다. 첫 번째, 직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죠. 이게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워요. 이렇게, 그쵸? 자, 맨 위에 뭐야?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지각, 그 안에 멘틀, 그 안에 외핵, 그 안에 내핵,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오케이. 자, 지각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돼요. 그러면 대륙 지각은 뭐고 해양 지각은 뭘까? 지각 위에 육지가 많으면 대륙 지각이고요. 지각 위에 바다가 많으면 해양 지각이죠. 이해갔죠? 그런데 높이가 다르단 말이지. 자, 대륙 지각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 화강 현무암이 뭔지는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화강암은 심성암이고, 그 다음에 밝은색 광물이고, 심성암이라는 건 뭐예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은, 자, 용암이 나와서,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면 용암이죠? 용암이 나와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암석. 그리고 그 중에서 현무암은 뭐예요? 좀 유색 광물, 색깔이 진한 거. 그러니까 제주도 생각하면 되지. 제주도의 돌들은 어떻다고? 시커멓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져 있잖아. 그게 이제 현무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기본 구조가 무엇이다? 규산염 광물이다. 그죠?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산염 광물은 뭐였더라? 그쵸. SiO2. 그쵸? SiO2의 기본 구조를 가지는. 그래서 이제 저번 단원에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저번 단원에서 그렇죠. 지각을 이루는 물질 하면서 SiO2에서 뭐 독립상 구조니, 그죠? 단세상 구조니, 복세상 구조니, 망상 구조니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멘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지는데 상부 멘틀은 유동성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유동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외핵은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외핵의 상태죠. 자, 외핵이나 내핵은 둘 다, 외핵이나 내핵은 핵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철과 니켈이 외핵에서는 어떤 상태? 액체 상태. 내핵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런 거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내부로 들어갈 때 지각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뭐가 증가하느냐?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밀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봐요. 이해하셨죠?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잘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 외핵은 액체라는 거죠. 액체 상태이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의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지구 자기장의 생성 원인이 된다. 아시겠죠? 생성 원인이 됩니다. 뒤쪽에 가서 이제 에너지에 관한 얘기들 나올 때 그때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다음 단원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자, 멘틀의 상부에는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멘틀 대류의 상부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대류 현상이 이렇게 가능하다. 대류 현상이 가능하다. 자,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움직일 수 있다. 대류 현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는 이제 기권으로 갈 겁니다. 기권. 자, 갑니다. 기권이에요. 기권. 자, 기권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온도와 높이의 그래프. 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예요. 자, 지상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온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 권역, 두 번째 권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 지표면에 가까운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류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위에를 성층권, 그 위에를 중간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위에를 열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얘네들은 지금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에 따른 뭐를 가지고 했어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때 대류권에서는 아래쪽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서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상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낮죠. 그쵸?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갑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높은 아이들은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층이 있는데 유동성을 갖고 있는 층이 있는데 그 유동성을 갖고 있는 층의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면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건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대류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위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그러네요. 자, 중간권은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죠? 자, 여기도 뭐가 가능하다? 대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래쪽에선 뭐가 나타나냐면 아래쪽에선 여긴 기상현상. 대류권에는 기상현상이 존재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대류뿐이 아니라 이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H2O. H2O 뭐게요? 수증기.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존재하는데 중간권에서는 공기도 희박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대류현상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기상현상은 없다. 아시겠죠? 막 구름 끼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성층권은 굉장히 특이해요. 아래쪽이 차고요. 그죠? 위쪽이 따뜻해요. 맞죠? 아래쪽이 차고 위쪽이 따뜻하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게 올라가? 아니요. 불가능하죠. 뜨거운 게 내려가?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안정한 층이다. 이거죠.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에서 하나 기억해둬야 되는 건 이건 비행기 항로로 잘 쓰인다. 비행기의 항로로 잘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긴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그 유명한 그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유명한 뭘까요? 요렇게 그 유명한 뭐가 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것. 자외선을 막아줘요. 오존층. 그렇죠. 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존층은 뭐를 흡수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 자외선 흡수 때문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외선 흡수 때문에 같은 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보시면 그 중간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성층권에. 그죠? 거의 일정한 부분. 그게 이제 오존층의 역할이다 이거죠. 오존층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간권은 아까 대류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뭐가 있을까? 외부에서 운석이 날라와요. 그러면 운석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대기권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운석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대기를 지나가면서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면에 떨어지면 뭐라고 한다고? 운석. 이해갔죠? 중간에 중간권쯤까지 들어오면서 타면 뭐야? 중간권쯤까지 들어오면서 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성이라고 한다. 유성. 이해하셨죠? 별똥별, 유성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열권은 굉장히 공기가 희박해요. 뭐가 희박하다고? 공기가 희박합니다. 공기가 희박해. 왜 희박할까? 이거 전 단원에서 배웠어요. 왜 공기가 희박할까요? 지표면에는 굉장히 공기가 많다면 저 위에 열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별로 공기가 없단 말이지. 이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지.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그죠? 중력이 약해졌어요. 그죠?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진짜 가벼운 애들 아니면, 그쵸? 가벼운 애들 아니면 뭐라고?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뭐가 희박하고 공기가 희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지형이 하나 있어요. 열권에 많이 나타나는 지형. 뭐 이렇게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이거 뭐 그린 거야 내가? 뭐 그린 것 같아? 오로라, 극광. 그쵸? 오로라, 극광. 오호라가 아니라, 그죠? 극광. 이게 생기는 곳이다. 요렇게 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권역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직권은 요 두 가지만 배우고요. 자, 직권은 어떤 아이냐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어떻게 한다고? 직접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고 이걸 저장했다가 밤에는 거꾸로 뭐예요?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죠. 이해가셨나요? 네, 두 번째, 생물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육지에 살겠죠, 그죠? 땅덩어리 위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그 서식처, 땅에서부터 뭘 흡수해요?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서식처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 결국에 이 육지에서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화산 활동에 의해 대기 성분이 변할 수도 있고요. 대기 성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에 의해 어떻게 해요?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해저 지진이 쓰나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해저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쓰나미라고 그러죠. 해일이 뭐야? 파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국 이 수륙 분포,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기후 변화를 주죠.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배운 기권에 대해서, 그럼 기권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얘가 뭐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온실 효과라는 현상이 있어요. 온실 효과가 뭐다? 낮에 굉장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흡수하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밤에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밤에 내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대기권이 이렇게 기권이 있으면, 자, 지구에서 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열 에너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기권이 잠시 뭐예요? 잠시 킵해두었다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지구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밤이 딱 되자마자는 지각이 더 따뜻하고 상공이 차갑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각에서 열이 방출되면 대기가 따뜻해지죠.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는 지구 바깥도 차갑지만 지구도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지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한다. 온실 효과는 뭐를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효과일까요? 무엇을 막아줄 수 있어요? 밤낮에, 그렇죠, 일교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밤낮에 일교차를 줄여줘. 그러니까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죠.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거 말고도 생물이 참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일교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거를 줄여줘서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효과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안 좋은 효과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온실 효과는 좋은 효과예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럼 뭐가 안 좋은 효과일까요? 지구 온난화. 그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안 좋은 것이지. 그죠? 이거 나쁜 거예요. 그죠? 온실 효과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실 효과는 고마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그게 지구 온난화로,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기권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자. 기권의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성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에 떨어지면 뭐라고? 운석이고 타면 유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운석이 맨날 떨어지는데 그게 전부 다 지각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못 살죠. 그죠? 일단 무서워서도 못 살 거야. 맨날 어디서 운석 날라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가 방지해줘요? 그러죠. 기권이 다 태우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다 태운다. 그래서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고마운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물질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도 차단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선. 스페이스쉽이 아니에요. 코스믹 레이, 우주선.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 유해 전자기파를 막아줘요. 또한 자외선도 차단해주죠. 자외선 차단. 그죠?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면,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피부 암이 걸린다든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생긴다든가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런 것들을 기권이 해줄 수 있다. 자, 직권과 기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쭉 배웠어요. 그쵸? 저렇게 일반적인 쭉 내용을 배우고 직권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직권의 특징, 기권의 지금 특징까지 배우신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용 체크 다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한번 보죠. 이제 나와야 될 건 뭐다? 수권이죠. 수권. 칠판 지우고. 자, 이제 수권이에요. 수권. 수권이 뭐라고요? 물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그럼 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물 그러면 떠오르는 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바다에 있는 물과 어디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물. 이게 육수가 뭐 라면 육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육지에 있는 물. 그래서 해수가 제일 많죠. 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육수 중에서 빙하가 제일 많아요. 양이.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하천수. 하천수에 뭐 포함돼요? 하천수? 강, 바다, 강, 호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해수와 육수의 차이는? 해수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소금기. 그걸 뭐라 그래? 염류, 그죠? 염류를 가지고 있다. 염류. 그쵸? 염류를 가지고 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지금 소개가 안 되고요. 어떤 것만 소개가 되냐면 연직분포만 소개가 될 거예요. 연직분포가 뭐냐면 이렇게 또 그래프야. 또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거냐면 온도를 측정했어요. 뭐에 따라? 깊이에 따라. 자, 깊이에 따라 온도를 측정했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온도가 별로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다가 훅 하고 온도가 변해. 훅 하고 온도가 변해요. 그랬다가 일정해져. 자,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층은 뭐 하는 층이냐면 혼합층이라고 그래요. 혼합층. 야, 딱 느낌이 온다. 뭐가 혼합된다고? 물이 혼합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수온 강층이 아니라 약층이야.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 수온 약층.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깊다, 깊은 바다,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얘기할 거는 혼합층이나 수온 약층의 물이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물이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서 밑으로 가라앉은 게 아니라 어떤 지방에서? 양쪽 고위도 지방에서, 지구의 양쪽 고위도 지방에서 뭐라고? 그 심해층으로 파고 들어와서 채워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알래스카의 물이나 우리 동해의 좀 심해층의 물이나 그놈이다 이거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무슨 뭐 선전할 때 뭐 그런 거 나오던데 동해에서 물 끌어다가 동해의 심해층에 물 끌어다가 뭘 만들어? 생수 만든다고. 그죠? 그럼 알래스카 물하고 같은 거 먹는 거지. 자, 갑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이게 또 온도에 따라 나와 있으니까 아까 그게 생각난다. 아래쪽이 뭐라고? 차갑다. 위쪽이 따뜻하다. 무슨 뜻이게?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이다. 그죠? 안정한 층이다. 그러면 수온약층은 어떤 일을 하느냐? 위에 혼합층과 심해층이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환되는 걸 차단한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해층은 깨끗하다는 거지. 그죠? 공해가 있어도 심해층은 깨끗할 수 있게 된다. 슬프지만. 그 다음에 혼합층은 뭐에 의해서 혼합이 될 거냐. 이건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건 열대류가 아니에요. 열대류가 아니라 바깥에 뭐가 불까요? 바깥에 뭐가 불고 있을 거야? 바람.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섞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비례하느냐? 바람의 세기에 비례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된다고? 바람이 세게 불면 두꺼워지고 바람이 약해지면 얇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위도 지방은 바람이 별로 안 부니까 혼합층이 얇고요. 수온 약층이 되게 두꺼워요. 심해층 깊이는 거의 같거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니까 이
혼합층이 두껍고요. 수온 약층이 좀 짧아요. 아시겠죠? 예, 얇다 이거지. 오케이? 네. 자, 이거를 무슨 순환이라고 한다고? 무슨 순환? 연직 순환. 그죠? 연직 분포. 그죠? 연직 분포. 누가 수단을 막어? 수온약층이 막아요. 그러면 선생님, 해류가 막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막 그다음에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표층 순환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건 표층 순환이에요. 위아래로 섞이는 건 뭐예요? 혼합층에서 위아래로 섞이는 건 뭐야? 그건 뭐야? 혼합이고요. 혼합.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수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특징. 수권은 그러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와 뭐를 운송해 줄 수 있어요? 열 에너지를 운송해 줄 수 있어요. 자, 저위도 해류가 고위도로 올라가면 뭐야? 따뜻한 물을 고위도로 갖고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깨끗해진단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비열이 어떻다? 비열이 크다. 그래서 온도가 쉽게 올라가거나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여 지구를 어떻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오케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구계의 시스템 중에서.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생물권으로 갑니다. 생물권은 크게 뭐 동물, 식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생물권을 보면 지금 생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직권, 기권, 수권에 모두 생물권이 존재하죠. 그죠?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죠? 육해공이라고 하잖아요. 육해공. 그쵸? 육해공이 다 존재하게 된다. 오케이? 네. 그럼 생물권의 특징을 얘기해보자. 생물권은 이런 거 하죠. 식물이나 동물에 의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그죠? 풍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풍화작용 말고도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성분 변화를 일으켜요. 대기 조성 변화를 일으킨다. 이해 갔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토양의 성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외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태양이었죠? 태양은 지구에 굉장히 큰 뭐예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죠. 그죠?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쵸? 물질과 에너지 중에 물질 교환은 별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석이 다 타요. 그래서 거의 없다.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에너지 교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외권이. 그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7페이지 보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어느 한 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기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기권에서의 변화가 누구한테? 뭐 직권이나 수권이나 생물권에 변화를 주겠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상호작용은 각 권역 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같은 직권끼리도 뭐 할 수 있죠? 상호작용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걸 이제 표로 만든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로 만든 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 영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원과 영향. 됐죠? 자, 근원이 뭐에서 시작했는데? 직권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직권이 써 있고 기권이 써 있고 수권이 써 있고 생물권이 써 있단 말이죠. 생물권이 써 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권이 직권에게,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직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기권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직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기 성분이 변할까요? 화산활동이에요. 지각에서, 직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 기체가 나온다. 그 기체가 대기로 퍼지게 된다 이거죠. 그 기체가 대기로 퍼지게 되니까 그 대기로 퍼진 그 기체들이 뭐에 영향을 줘요? 대기 성분에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산활동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화산활동. 네, 좀 이따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까 지각에서 뭐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바닷속 지각에서, 해저 지각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 생겼어요? 쓰나미가 생겼죠. 그렇죠? 쓰나미. 자, 그 다음에 직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아까 이런 거 있어요.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그죠? 서식처와 영양분의 공급. 그죠? 이해 갔어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직권과 직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쿵 하면 어떻게 돼? 지진, 화산, 그죠? 판의 이동, 이런 거 뭐라 그래? 지각변동. 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원에서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중계다. 이런 거야. 애가 맨날 지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일찍 왔어. 그럼 지각변동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엔 또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야? 변동지각이야. 그지? 자, 갑니다. 재밌자고 한 말이에요. 자, 기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준다. 자, 기권이 뭐가 변하면 직권에 영향을 준다.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이에요. 풍화, 침식, 퇴적. 운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풍치문이라고 쓸게요. 풍화, 침식, 운반. 이렇게. 풍치문이 일어나. 이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지표 평탄화 작용이라고 그래. 지표가 평탄해진다. 예를 들어 운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구덩이가 파였어. 그러면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메워지죠.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의해서 낮은 곳이 메워진단 말이야. 위에 높은 곳이 깎이고, 그렇죠? 그래서 풍화, 침식, 운반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표 평탄화 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황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 황사로 피해 보니까 보상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야, 니네는 우리 황하강에 좋은 뭐가 날아가서 황하강에 좋은 먼지가 날아가서 쌓여서 그렇게 니네 농토가 비옥하고 기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사가 처음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황사의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고 문제가 되고 그쵸? 거기에 심지어 중금속도 섞여 날라오고 이러니까 더 큰 문제이긴 하죠. 어찌됐건 자, 기권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어떻게 해요? 모래가 날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에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기권끼리 영향을 준대. 찬 기단과 더운 기단. 그럼 뭐 만들어요? 찬 기단과 더운 기단? 더운 기단과 찬 기단? 전선. 그쵸? 전선을 만들어요. 맞죠? 자, 그런 거예요. 즉, 전선, 기단 이런 것들이 기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게
지구 전체로 통틀어서 더 크게 보면 대기, 대순환 이런 게 있어요. 대기, 대순환 이런 것들이 있죠.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 자, 뭐 대기가 변해, 즉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물에 영향을 준다. 어떤 걸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층순환이라고 그래요. 표층순환. 연직순환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 표층순환. 아, 표면에서의 물의 순환 과정은 뭐라고요? 바람에 의한 거구나.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의 공급? O2와 CO2의 공급. 그쵸? O2와 CO2의 공급.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뭘까요? 유수의 뭐야?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 그러니까 풍치문이야. 이해갔죠? 예.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지하수가 석회암지대에 동굴을 만들어요. 그죠? 그거 물이 뭐 만든 거예요? 동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직권의 지형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우리 석회암 동굴 이게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수권이 기권에게. 물이 기권에 영향을 주나? 자, 생각해봐요. 물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 물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 수증기가 일시에 어마어마한 양이 기권으로 유입되면 그 기권에 뭐가 생기죠? 다시. 수증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한꺼번에 증발을 해서 걔네들이 응결하면서 구름을 만들면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형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태풍의 형성. 자, 태평양에선 이걸 태풍이라고 그래. 타이푼이라고 그래. 대서양에선 뭐라고 그러게요? 허리케인. 인도양에선 사이클론. 남태평양에서는 윌리 이렇게 불러요. 저 열대성 저기압을. 재밌죠? 윌리. 릴리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죠? 네. 그래요. 자, 수권이 수권에게 뭐죠? 수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아까 혼합권 같은 거죠? 아까 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의해서 층을 나눌 때 혼합층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물의 해수의 혼합 같은 걸 얘기해요. 해수의 혼합. 됐죠? 자, 수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되게 많죠? 뭐가 있을까요? 서식처나 뭘 공급해요?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죠. 누구한테? 물속에 사는 동식물에게. 그쵸?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생물권은 직권으로부터 뭘 공급받고요. 기권으로부터 뭘 공급받고요. 수권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그죠? 그쵸? 이번에는 지금 밑에 4개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물권이 다른 권역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식물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대한 바위를 깨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 의한 풍화 침식 뭐 이런 거. 풍화, 침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물권이 O2를 받아들이면 CO2 내놓고요. CO2를 받아들이면 O2 내놓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2와 CO2의 교환. 그 다음에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 생물도 물에 뭐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우리 그 수중식물들이 뭐 하면? 광합성하면 뭐 내놔요? 광합성하면 뭐 내놓죠? CO2 받아들여서 O2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깊은 바닷속까지 뭐가 들어가기 힘들어? 산소가 들어가기 힘든데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놓으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죠? 네, 그런 얘기예요. 산소 공급. 되셨나요? 자, 이제 생물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생각해보자. 좀 어렵긴 하지만 생물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대. 뭘까요? 생물권. 그렇죠. 먹이사슬. 그거에 먹이사슬. 생물권끼리. 그쵸? 생물권끼리. 자, 광합성 식물, 녹색 식물이 뭘 만들면? 영양분을 만들면 그걸 초식동물이 먹고요. 그죠?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그걸 육식동물이 먹어요.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게 최종 소비자 뭐야? 대부분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 참 못 먹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 생물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거를 밑에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기권. 그 다음에 가운데 생물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권이 있죠? 네, 직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쵸? 상호작용을 쭉 표시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요게 A.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B.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C. 그 다음에 얘네 둘을 D, 그 위에 얘를 E, 요걸 F 이렇게 했거든요. 저기다 표시해 볼까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자, 직권과 기권 사이.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뭐예요? 아, 직권이 기권에게. 그죠? 기권이 직권에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죠? 자, 기권이 수권에게. 자, 수권이 기권에게.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네. 자, 이제 C로 갑니다. C.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직권이 수권에게.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에게. 이런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직권과 생물권과의 관계. 직권이 생물권에게, 생물권이 직권에게. 이렇게. 그죠? 다 챙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기권과 생물권 간에. 자, 기권이 생물권에게. 자, 생물권이 기권에게.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F. 생물권이 수권에게. 자, 생물권이 수권에게. 수권이 생물권에게.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가운데 얘네들만 자기 각 권역별 뭐라고요? 권역별 상호작용. 이해가셨어요? 네, 권역별 상호작용. 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쵸? 예, 각각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류하고 체크하실 수 있어야 이것들로부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찝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구 시스템이 생명 유지에 영향을 준다. 직권은 생명 유지의 어떤, 그러니까 생태계 보존, 뭐 생명 유지, 뭐 종족 보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현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직권은 예전에 예, 대륙의 이동, 수륙 분포의 변화, 그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게 생명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예, 생물의 다양성을 갖고 오게 돼요. 이 생물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 생물만 있으면 그 생물이 멸종할 만한 어떤 환경 변화에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해졌다는 건 결국에 생명 유지에 큰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직권의 변화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냈고, 뭐 예를 들어 산악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평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늪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륙 분포가 바뀌기도 하고, 개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대륙 이동에 의한 거는, 그죠? 이 맨 처음에 판게아라는 거로 묶여 있던 거대 대륙이
쪼개지고 분화되면서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제공됐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수권회로 갑니다. 수권. 수권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생명체 탄생했어요. 그죠? 원시 생명체의 탄생. 자,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 곳이 수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에도 되게 처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금성처럼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다 존재한다면 온실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CO2를 용해해서 CO2의 용해를 가져와서 이게 대기 성분 변화를 일으켰어요. 대기 성분 변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 중에 광합성 생명체들이 CO2를 흡수해서 O2를 내놓으면서 그 O2가 많아져서 뭐가 됐냐면 오존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중 생태계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상 생태계로 바뀌죠. 왜? 오존층이 있으니까. 오존층이 없었다면 육상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 이유가 뭐야? 자외선 때문에. 그러니까 육상 생물의 탄생은 결국 수중 생물들이 만들어낸 뭐야? 이 대기 성분 변화 때문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기권으로 갑니다. 기권. 자, 기권이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오존층이죠. 오존층. 네, 오존층. 뭐의 차단? 자외선의 차단. 뭐 자외선만 차단하는 거냐? 아니죠. 나머지 권역들도 마찬가지. 기권의 아까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선, 우주 유해 전자기파를 막아줘서 생명 유지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유성의 차단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유성으로 끝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운석이 되지 않도록. 만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석이 맨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하늘만 보고 다니겠죠 우리. 그죠? 언제 운석 떨어질 줄 알아요. 그죠? 그거를 해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그럼 어떤 기특한 일을 하느냐. 생물권은 당연히 뭐예요? 식물이 딱 떠오르죠. 뭐야? 뭐의 공급? 산소의 공급. 그쵸? 그 다음에 식물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어디로 갖고 들어온다? 생태계로 갖고 들어오죠. 먹이사슬로 갖고 들어와요. 생태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도 생물권이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외권에선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외권? 그렇죠. 외권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태양복사 에너지가 없다면 이런 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생물권에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든다든가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 돌고 돌아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요 다음 단원, 그러니까 요 다음 단락이죠. 단원이 아니라 다음 단락에서 뭐 배울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태양복사 에너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